2026년 1월의 세 번째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시간도 별로 없고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네.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이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또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게 많은 분들의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서 한국갤럽은 58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50%대 중반을 네.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긍정이 53.1, 부정이 42.2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은 3.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은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 방식하고 ARS 모두 긍정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환 면접 방식이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5,000선에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00선 넘었죠. 네. 그런데도 이제 고환율 부담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이 경제적인 성과가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외교 행보를 좀 성공리에 마친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라도 좀 경제에 집중한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당 지지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한 41을 기록했고요.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4%를 기록했습니다. 두 당 모두 하락한 대신 무당층이 21%에서 26%로 상승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전환 면접은 양당 간의 격차가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커졌습니다. 여론조사 꽃 ARS 역시 양당 격차가 23.6으로 지난주보다 3.9%포인트 더 벌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좀 양상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42.5로 지난주 대비 5.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7로 지난주보다 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두 당 간의 격차가 5.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좁혀졌거든요. 지난주에 14.3이었으니까 무려 8.8%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른쪽 끝에 한번 잘 보시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념 성향의 분포입니다. 네. 리얼미터는 지난주 보수가 0.4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주는 무려 6.5%포인트가 더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보시면 한국갤럽은 0.6, 여론조사 꽃은 그러니까 한국갤럽은 보수가 0.6 정도 많았고 여론조사 꽃은 진보가 0.9포인트가 많았어요. 그런데 리얼미터는 6.5였죠. 이게 너무 한쪽으로 지금 치우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뭐 많이 하락한 걸로 나타났지만 이념 성향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는 지금 이해운 인사청문회 지금 좀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죠. 거기에 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 안보에 주력했는데 지금 언론이 경제 불안을 좀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경제지를 표방하고 있는 그 보수 신문들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최근 광역 단위 이 통합이 논의 중 아니겠습니까? 대전 충남에 이어서 광주 전남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이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 조사 나왔죠. 이것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조사인데요. 오마이뉴스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ARS 조사입니다. 현 전남지사인 김영록 지사가 16.9로 가장 앞서고 뒤를 이어서 민형배 의원이 15.8,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입니다. 지금 통합 논의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는 기존에는 민영배 의원이 출마가 네. 유력했고 워낙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당선도 좀 네. 예상이 유력한 되는 것, 상황이었는데요. 이 통합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그 선두권의 두 후보 이외에도 나머지 후보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대체로 뭐 9%, 8%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 광주 대 전남 싸움으로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 아무래도 앞서가는 두 후보에게 표들이 조금 더 모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전남지사 경쟁자들이 만약에 탈락할 경우 전부 다 전남지사 후보를 또 지지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렇군요. 진행하시죠. 네. 자, 충청권 그리고 또 대전 충남 통합이 될 경우 이 강훈식 이 현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도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뭐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이곳은 이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또 충청권이지만 충북지사의 경우는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사 요것도 선거 예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3일부터 3일간 KBS 청주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1000샘플 조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영환 현 충북지사의 출마가 유력한 상태인데요.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지금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13%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인데요. 여기에서는 노영민 실장이 19, 신용한 부위원장은 24로 신용한 부위원장이 조금 앞선 걸로 나왔고요. ARS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좀 더 크게 신용한 부위원장이 좀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경선에서 지금 후보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50%를 달성 못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나머지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문제는 이제 본선에 올라갈 경우에 과연 이길 수 있는지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충북지사 선거 판세를 정당 지지도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5월하고 지금 비교를 한 건데요. 지난해는 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3, 6% 차이였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5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면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자, 지금 민주당은 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지금 한창입니다. 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김희수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맡아주셨고요. 중앙당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하게 되고 17개 시도당의 기초단체장과 이 지방의회 의원 공천합니다. 자, 박사님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당 공관위원장 맡은 그 김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탄핵 심판 국회 측 대리인 공동대표로 참여했죠.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어떤 후보들의 도덕성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분이 아마 정관 예우 안 받기 위해서 변호사 개업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어떤 청렴성도 깊게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금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1인 1표제가 지금 추진될 예정이고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성이 지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공관위 구성 원칙을 보면 우선 현재 시도당 위원장은 공관위 참여를 못하게 했습니다. 전직 시도당 위원장도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 공관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역 의원들도 일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위원장 참여를 최소화하라 이런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요. 문제는 여기 최소화하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위원장이 뭐 현역 의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뭐 몇 사람 들어가도 좋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당에서 파견한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지금 포진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성비를 또 여성 50% 이상을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당내 인사들 지역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결국 대부분 여성으로 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위원장은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실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이 굳이 공관위원이 될 필요는 없고 실무적으로 지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번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산무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의 잡음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최근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공천과 관련한 잡음들 이번 선거에서는 좀 확실히 사라질 수 있도록 공천혁명 요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김남희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후보자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